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게 뭔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매수, 두 번째는 홀딩할 상황, 세 번째는 매도 상황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주식 투자에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홀딩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매도, 적절한 매도 상황에 매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정확한 매수와 홀딩과 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고민하고 테스트 투자하고 하다 보면 좀 더 나아진 매수와 홀딩과 매도가 되겠죠. 매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매수 한 상황, 그 상황이 적합한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매수의 적합한 상황이란가, 매수의 적합한 상황, 이 어떤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수업사에는 여러 번 언급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게, 부동산 투자와 좀 달리, 부동산에 한 것은,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지 않지만,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자산 가치만 보는 게 아니라 수익 가치를 많이 따지죠. 그래서 수익성 대비해서 적절 시총, 적절 주가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일테면 ROE가 10 정도다. 그때 적절 주가 수준,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을 고른 다음에 주가 수준을 볼 때 두 가지를 보죠. 보통 PER 보통 10 이하에 제가 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ROE 10짜리도 PER 10 이하에 사고, ROE 15 정도 되는 종목도 PER 10 이하에 사라고죠. 그리고 ROE 20 이하 종목도 PER 10 이하에 사라고죠. 저는 ROE 30 나오는 종목조차도 PER 10 이하에 사라고 합니다. 물론 수익성이 높은 종목조차도 10 이하에 사니까, 수익성 낮은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15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OE 10짜리를 퍼가 10이 아닌 5에 산다. 그러면 ROE 10짜리를 PER 10에 사면 PBR이 1.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ROE 10짜리를 PER 5에 산다. 그러면 당연히 PBR이 0.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게 사는 거잖아요. 당연히 PBR을 다 아시겠죠. PBR은 자본총계 대비 얼마에 싸게 사느냐, 그걸 따지는 건데, 그래서 ROE 30짜리 종목은 많이 없는데, 일테면 아프리카 TV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ROE 30짜리를 PER 10에 사면 PBR은 3.0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 수준이 아프리카 TV가 30 정도 나온 종목이니까, ROE 10짜리를 PER 30 아래에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PER 5에 사는 것보다 ROE 30짜리를 PER 10에 사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이고요.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전 모르겠으면 제 과거 유튜브 동영상도 보시든지, 제가 조만간 제가 동영상 찍었다 했잖아요. 스튜디오 촬영해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죠. 이게 이제 과거 수치니까 무슨 의미냐, 미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이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기차 이런 업종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종목,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 순이익 대비 현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현금이 안 들어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죠. 왜? ROE 높으면 주가를 찍어서 올리거든요. 기관이나 외인이. 그렇지만 뭐 회사가 조금만 매출 증가가 좀 더디든지 정체만 하면 주가가 몇 분을 투박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보수 투자자, 뭐 가치 투자자, 바텀업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매력적인 구간에 사지 주가가 벌써 급등해버린 상황에서 안 건드는 거예요. 왜? 잃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ROE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 10 이하. 펀은 시총하고 1년 순이익 대비해서 1년 순이익 가지고 10년 정도 되면 그 시총이 되는 그 가격이 이제 퍼 10 이하인데, 그래서 ROE 10짜리는 퍼 10에 산다면 PBR 1.1에 사고, ROE 15짜리를 퍼 10에 사면 PBR 1.5에 사면 되겠죠. ROE 20짜리는 퍼 10 이하에 산다면 2.0 되는 거고요. ROE 30짜리를 퍼 10에 살려면 3.0 이하에 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거지, 이 가격이면 딱 산다, 다 산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막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러든지 폭락자에는 이 가격을 뚫어요. 이 PBR ROE 10짜리 1.0, ROE 15짜리 1.5, ROE 20짜리 2.0을 뚫어버려요, 밑을.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고 매수해야 되겠죠. 대신 이건 절대적인 기준, 매수할 때 제가 이제 절대적인 기준 한 가지, 상대적 기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뭐 제 유튜브 방송을 계속 들으셨다면 당연히 알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매수 가격이에요. 매수 가격에서 그 투자 수익률이 결정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매수라는 게 중요한데,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 그걸 파악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수익성 대비해서 PBR%를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매수에 적합한 상하는 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가 상황도 보셔야죠. 최근에 과학이 올라간 건지 또 과학이 떨어진 건지 확인하셔야죠. 처음에 어렵죠.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많은 종목을 보면 좀 더 익숙해지는 거고요. 어떤 분야든지 처음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제가 되게 단순한 말을 계속 반복해요, 보면. 근데 제가 이제 나름 이걸 직업으로 삼은 이후로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실수를 계속 해요.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주식판을 알아갈수록 점점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되고, 어떤 좋은 기회가 오면 포착해서 큰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선 매수는 이렇고요. 이걸 이제 절대 기준이 이렇고, 또 홀딩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홀딩 할 땐 당연히 뭐 어떤 가격에 사느냐에 따라 다르죠. 제가 이제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이 있긴 한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좌우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주가 수준을 따져야 돼요. 주가 수준이 저가일 때하고 적정가일 때하고 비쌀 때는 매출 영업이익 점검에 따라서 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내용도 나오니까요. 과거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새로운 동영상을 찍어서 과거에 조금 미흡함이 많았던 동영상을 조만간 삭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실 분들은 빨리 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제 새로운 동영상이 있는데 질적으로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과거 동영상을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 혼자 힘으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격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요. 아무튼 홀딩할 때는 회사의 매출액이 많이 좌우되고 영업이익이 많이 좌우되지만, 주가가 저가인 건가 적정가인 건가 비싼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유튜브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물론 수강생은 다 알 거예요. 수강생은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제 유튜브에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안 보셨으면, 당장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도라는 것도, 이 주식시장이 세 개가 중요하거든요. 매수하고, 홀딩하고, 매도, 이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주식은. 그래서 매도 상황이라는 것도 이 이제 매출 영업이익에 따라서 과하게 올라오는 종목은 과하게 떨어지니까 미리, 예를 들어서 뭐 애플 TV가 4만원에서 작년에 2021년도에 24만원꼴이 올라갔잖아요. 4, 5만원짜리가. 그러니까 과하게 올라가서 매도 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6만 1,000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매수할 만 가치 있는 게 이거 기준으로 따지면 ROE 30짜리니까 PER 10 아래였고요. PBR도 거의 3.0 전후였어요. 그래서 그 가격 이후로는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고 뭐 기관이 매수하기도 하고 외인이 매수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면서 횡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회사가 망가진 게 아니라서 애플 TV 같은 건 아직 매출액이 급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 급락하면 당연히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급락하지 않은 이상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다 해서 주가가 막 무조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매수기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한 상황을 전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제가 말했듯이 제 강좌를 듣든지 아니면 제 유튜브 방송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당장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걸 모르고 지면 제가 종목 계속 말해도 약간 별로 특히 유쾌하지 않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계속 이 양반이 무슨 말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기준 자체를 모른다. 그러면 제 유튜브 방송이 들어오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기준을 알고 들으면 되게 쉽게 다가올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주식이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유튜브를 안 했거든요. 쉽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와 매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홀딩하는 상황, 홀딩의 정당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파급적으로 이걸 잘하기 위해서 파급적으로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갔는가를 분석해 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과거에. 그래서 그 분석 자료 중 하나가 심루타죠. 10배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분석하다 보면 많은 걸 깨우치게 돼요. 누군가는 10배 먹지만, 누군가는, 몇 배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루타 종목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잖아요. 어떤 분야든지 일정한 이론이 있어요. 왜냐면 그 분야에서 잘 나가신 분 있잖아요. 승승장구하신 분 장기간 동안 그분들이 책 같은 거 써요. 보통 자기 인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으로만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나름 고민한 거죠. 어떤 종목을 사야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잃지 않은 건가. 그래서 이제 그 심사 종목을 분석도 하고 또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신저가와 신고가를 분석을 했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신저가 있고 어떤 종목이 신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종목이 신저가 있는 건가 보니까 어떤 종목이 일시적으로 수익이 워낙 좋지만 일시적으로 일회성 안 좋은 원인 때문에 주가가 폭락해서 신저가 있는 종목이 있고요. 실제 계속 앉아서 그냥 몇 년 동안 주구 장창으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종목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신고가 있는데 일회성 수익이 좋다는 이유 때문에 올라간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수익이 계속 좋아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근데 이런 이렇게 계속 오른 종목조차도 일정 기간에는 일정 시기에는 주가가 과하게 떨어지거든요. 항상 과하게 떨어지면 과하게 올라가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현명해 갖고 보니까 특정한 유형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식팔로 움직이는 분들은 그 머릿속에 들어가는 작업도 하시고 대신 기다림이라는 것은 필연적이니까 어떤 탁월한 종목조차도 몇 개월만 다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그런 종목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대신 실적이 연동 안 되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급락해요. 최근에 그런 종목 HMM도 그랬고
진데키드 관련 종목도 정말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과하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과하게 폭락했어요. 그게 이제 주식판이니까 이런 시점 아니면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시점을 볼 때 너무 싸 보이는 판단을 든다면 매수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이 고점은 가짜 가격이니까 이거 보고 떨어졌다고 사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실전적 투자자 학교라는 거기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제 좋은 기회가 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 여건도 그렇고, 스튜디오 촬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와서, 실전투자 학교를 하다가 중지하고, 오히려 스튜디오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실전투자 학교 4기까지 지금 3기 끝나고 4기를 진행 중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스튜디오 촬영한 걸 들을 필요는 없죠. 왜냐면 제가 대부분 말한 내용이고, 어차피 이론이라는 것은 실전에 의한 필요한 이론일 뿐이니까, 이제 그분들은 제가 많이 말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종목을 보시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분명히. 불리만 시간도 걸리죠.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했어도 주가가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안 된 분들은 그걸 제가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그걸 올라올 거예요. 지금 최종 편집 중이니까 그걸 보시면 좋겠어요. 뭐 돈이 들겠지만 죄송합니다. 얼마 되지 않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식판에서는 되게 이제 돈 문제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닦고 하는 게 좋죠, 당연히. 아무튼 제가 뭐 계속 기본 이론을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뭐 어떤 분은 보통 일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강의 듣고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습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종목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계속 기초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 유튜브 강의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스튜디오 촬영한 그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뭐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의미가 있죠.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우스갯소리 말이지만 제 강의가 1000만원짜리 강의라서 개인적으로 자부심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들으시고 유튜브 방송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기 모임을 합니다. 정기 모임을 지금 벌써 2번 11월 하고 12월 했거든요. 그래 1월 달에도 할 거예요. 1월 달에는 저시종 종목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주제 가지고 상당 기간은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초 강의 듣고 제 유튜브 강의 듣고 이렇게 일정하게 제가 11월에는 영업이익 20%짜리, 12월에는 ROE 20%짜리, 그 다음 1월 달에는 저시종 종목 이야기, 또 이제 2월 달에는 또 구상을 해야죠. 업종을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이제 이 주식판이 어렵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거죠. 물론 그 기간 동안 제가 사라고 했던 테스트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그런 종목을 좀 사시면서 수익 내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서 실전하는 감각을 익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 방송 기본 이론을 보셨든지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할 때 어떻게 매수하는 게 중요하죠. 이건 이제 같이 사람 다 하는 행위인데, 이 가격, 이 시총,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정해요. 우선 이걸 보통 매수 가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 이제 보통 기업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고 또 이제 시총, 즉 주가 곱하기 총 주식 수인 시총을 감안해서 이제 개별 종목마다 다 매수가를 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매수가를 정한 다음에 이 주가가 떨어져요. 일테면 제가 네오팜 얘기를 했잖아요. 네오팜. 좀 더 다시 네오팜 이야기 할 텐데, 솔직히 종목 여러 종목 필요 없습니다. 종목 돈 버는 데는 몇 종목으로 돈 버는 건데, 그래서 네오팜으로 쳐요. 이게 만약에 이 가격이 2만원이다.
그러면 2만5천 제가 매수를 하자겠거든요. 그래서 2만원에 이렇게 하고 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16,000원까지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보면 제가 이제 제가 이런 매수 가격 정한 이유는 이게 이제 매력적일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이 가격에 계속 매수하자. 이거 떨어지면 덜 매수하고 그리고 평단을 낮추는 작업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오늘 날짜로 1월 10일이죠. 1월 10일 날짜로 지금 2만원을 다시 뚫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꾸준히 매수했어야죠. 그래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제가 잠깐 계좌를 잠깐 보니까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계속했죠. 지냈는데 잠깐만요. 지금 제가 계좌를 2개 정도 운영해요. 네오팜을 매수한 게. 그래서 보면 계속 매수해서 한 계좌는 지금 20% 이상 22% 정도씩 났고요. 또 한 계좌는 지금 16% 전후해요. 한 계좌는 한 16% 이 정도 플러스인데 지금 오늘 종가로 보면 23,300원, 23,300원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때 매수했으니까 이제 이때부터 매수 안 하는 거잖아요. 매수가 정한 다음에 떨어지면 매수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매수 안 하고 홀딩하는 거죠. 그다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 이 가격이 저가 가격이 몇 년 신저가가 훨씬 좋고 대신 이제 몇 년씩가 아니더라도 수익성이 워낙 좋은 종목, 아프리카 티가 붙인 종목은 좀 적절가에 싼 가격에 사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구간에 계속 매수하고 평단을 낮추는 작업한 다음에 홀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개인적 판단이 필요해요. 이 가격이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보유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항상 그걸 알면 되겠죠. 과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과학이 올라가요. 과학이 올라가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그걸 아신다면 뭐 당연히 쉽게 뭐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후회하죠. 나중에 제가 2020년도 후회 많이 했거든요. 뭐 한 100% 먹고 던진 종목 있는데 한 1, 2개월만 더 기다리시면 한 200%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회를 한 다음에 깨우치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종목을 몇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무튼 이쯤에 이제 매수했었으면 저와 함께 기다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종목을 개별 종목마다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 투자 수익률 목표가 몇 프로죠? 20%, 30%를 달성하면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재작년에 샀던 종목들이 물려있는 거죠. 그 종목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저희가 약간 욕심부려서 평단가가 아주 낮은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일 때는 뭐 주가 떨어질 때 막 추가 매수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안 좋은 종목이 많은데 또 은근슬쩍 올라온 종목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했던 종목 중에 뭐 엄청나게 날라가는 종목 많이 없어요. 왜냐면 장이 안 좋고, 근데 실적이 이제 좋아진 종목도 있고, 크게 나빠진 종목은 오히려 소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돈만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과한데? 과학이 떨어졌는데, 기업가치 대비 과학의 시총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이제 올리는 작업을 하겠죠. 근데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몇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뭐 이 유튜브 방송이 이제 물론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수익이 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뭐 바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이 유튜브를 함으로써 저도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유튜브를 함으로써 뭐 이것이 뭐 기회가 된 건 아니고 뭐 방송 제 강의도 하고 또 스튜디오 촬영도 하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 거죠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 와이프 보기에도 좀 덜 미안한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쵸? 아무튼 제가 몇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많이 본다고, 많이 볼 필요는 있겠는데, 많이 매매한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몇 종목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 나고, 물론 이제 뭐 지금 높은 가격에 산 종목은 물려 있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건 필연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법도 그러니까 뭐 그걸 안타깝게 할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현금 있으면 저가인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몇십 프로 정도는 그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다고들 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험했지만 다음에는 좀 현금을 갖고 있는 일정한 그 퍼센트로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후에 제가 그 업종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멈춰버리는데, 왜냐면 지금 여러 업종을 볼 게 아니라 지금 기존 종목 중에서 아직 저가인 종목을 사면 충분히 몇십 프로를 먹고도 남음이 있고, 지금 장이 엄청 좋아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개별 종목은 좀 달라요. 개별 종목은 벌써 꿈틀거리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 그 종목만 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했던 대형 종목은 매출이 막 급락하는 종목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뭐 IT 반도체 지금 엄청 그런 업종 산 분들은 정정 근거하잖아요. 왜냐면 매출 급락할 수 있고 업황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힘든 거죠. 아무튼 제가 말했던 종목 대부분 이제 뭐 업황이 안 좋아서 뭐 매출 급락하던 이런 상황 아니니까 잘 고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종목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계속 이 종목, 특정 종목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세계 이야기 잠깐 얘기해 드렸으니까 강의할 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칠판 가지고 안 하고 억지로 원래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칠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아까 한 것처럼 그런 화이트보드에서 그냥 하는 건데, 지금 열악한데,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 촬영도 아마 제이 오길래 그냥 덥석 제가 한다고 했어요. 네어펌을 잠깐 보시면, 네어펌도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2020년도 그런 기억을 보시면 당연히 이런 가격을 뚫는 종목은 그냥 실제 물론 실제 폭락하면 쉽지 않겠지만 개선 없어도 주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몇십 프를 당연히 먹는 거고, 제 이 종목도 엄청나게 급등 안 하더라도 당연히 이만 아래 매매가를 낮추면 당연히 먹을 거다. 지금 외인도 11% 갖고 있잖아요. 이 외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만 방치하지 않아요. 결코. 이건 사람들 게임이에요. 주식 투자는 사람들이 좌우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으면 뭐 쌀 때 사고 또 가격이 올라오면 팔고 이러면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클릭을 잘하면 버는 거지만 클릭 뒤에 숨어있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수급이 크게 없어요. 보면 그쵸, 1년 동안 누가 사다 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모으는 걸 자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합쳐져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된 것 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제 뭐 이거 너무 많이 언급해서 저기 사기분들한테는 한 번밖에 수강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대놓고 사란 말 못했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대놓고 사라겠어요. 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그게 자기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쭉 매수했다. 그럼 오늘 지금 2만 원을 뚫어놓아 버렸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이때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저는 매집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가치는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또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저희가 매입한 다음에 또 영업이익이 한 80억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더 매력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졌으면 당연히 더 매력적인 거고.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말해도 정말 올라오면 좋죠. 당연히 기분이 저도 수익 나고 여러분도 수익 나니까 좋죠. 하지만 그걸 예측하는 행위는 그냥 초짜 이야기고, 저희들이 말하는 대가들은 저가할 때 매수하고 이 기업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마음 편한 투자예요. 대가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뭐 기관들이라든지 뭐 유튜브 뭐 주식을 유튜브를 하는 직업을 삼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뭐 계속 미래 예측하려고 하죠. 힘들죠. 그분들도 힘들 거예요. 저희는 좀 편안한 투자를 위해서 저가일 때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평당을 낮추고, 또 과하게 올라가면 수익을 취하는 거죠. 대신 저희가 아마 이쯤에 말한 것 같은데, 그쵸? 이쯤 말해서 좀 오르갔다 떨어지고 다시 오르는데, 그래서 뭐 6개월 만에 막 몇십 프로 먹겠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저가 매수하고 기업 가치가 증가 폭을 이제 유에서는 하루 13%를 만 1년 홀딩하면 13% 먹고 그다음에 이 낙폭 이 2만 원 정도인 가격하고 16,000원 이 가격이 낙폭 과하게 떨어진 낙폭 이거 먹는 거죠. 두 가지 먹는 거죠. 이 기간 만약 1년 동안 홀딩한다 쳐야 6월 달 예를 들어서 2023년 됐잖아요. 그래서 6월 달까지 홀딩하면 1년 동안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얘는 기업 가치가 13% 증가 정도 하니까 그 폭을 먹고요. 또 이 만일 적정가는 아니지만 2만 원 이 가격하고 이 여기 저희가 평당을 낮춰서 이 어느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전만이 폭을 먹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뭐 안 봐도 뭐 20-30%는 넘겠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과하게 올라가죠. 과하게 떠는 종목은. 그래서 1년에 한 50% 먹으면 그냥 만족스러운 거예요. 대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게 하방이 닫혀 있잖아요. 다 물려있기 때문에 쉽게 못 팔아요. 일부가 파니까 떨어졌지만 대부분 사람들 그냥 물려서 꼼짝 못하고 얼음꽁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한다면 당연히 이런 종목은 수익이 무조건 취하는 거예요. 2020년처럼 이렇게 막 급등하면 좋겠죠. 이 기간, 저점 치고 이 올라가는 이 기간 대비 한 3, 4개월 동안 올라갔는데 한 100%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00%면 한 3, 4개월 만에 100%면 충분하니까 매도 쳐왔으면 되는 거예요. 뭐 다시 떨어졌지만 기간 대비 수익률이 되게 중요하죠. 대신 이게 기업가치 증가폭이 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50% 먹어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그렇게 대신 하방이 닫힌 거죠. 아프리카 TV에는 하방이 안 닫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안정성 있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제가 이거 좀 많이 샀고요. 뭐 많이 샀다기도 매도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아무튼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매수 가격 정해놓은 다음에 매수 그 가격을 뚫으면 계속 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오팜은 2만 원이면 제가 이제 매수 들어가자 한 거고, 근데 더 떨어져. 그건 아무도 모르죠. 폭락시하면 더 떨어진 거예요. 버핏도 산 다음에 50% 떨어진 거잖아. 대신, 싼 가격에 사면 떨어지면 계속 매수해서 평당가를 낮추는 작업하고, 또 오르면 또 가격이 오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매수하신 분은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2만 원 매수했으면 떨어지면 계속 사는 거고, 기업 가치가 이 정도면 충분하시면 주가가 떨어지면 과하게 떨어지니까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낮추는 작업하고 올라가면 그 수익을 취하는 겁니다. S&D는 제가 이제 몇 종목만 언급해요. 아까 그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려니까 이 종목은 지금 보면 PBR이 한 0.9 정도 돼요. 지금 보시면 BPS가 18,500원이니까 15,000원이잖아요. 0.8에서 0.9니까 당연히 다 물리는 가격이니까 매수했으면 계속 떨어지면 계속 매수하는 거죠. 즐겁게 매수하는 거죠. 돈이 쌓였으니까 더 그 기간 동안 말이죠. 제가 한 2달 동안 한 50몇 억이 더 영업이익이 쌓였네요. 당연히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매출 급나가기가 힘든 업종이니까 매출 급나가면 주가는 정말 폭락하는데 그런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매출 급락한 업종을 제가 진다 키트 종목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진짜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매출 폭락해서 내가 선절 쳤잖아요. 제너루션. 그래서 이제 역시 맞구나. 일시적으로 잘 버는 기업은 당연히 일정 기간 이후에 매출 폭락하는구나. 당연히 주가도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그 경험을 하신 거고요. 제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D도 당연히 최근에 개인들이 계속 일사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만일 적정가를 판단하기 좀 힘든데, PBR 1.0이, 적정가라고 치면, 한 18,000원, 19,000원, 2만원 사이인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 가격은. 그게 차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이렇게 쭉 떨어지면 계속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평당가를 낮추고, 지금도 아마 평당가 기준으로 마이너스일 확률이 되게 높죠. 이게 떨어진 게 한 2만원 매입 값도 샀으면 지금 15,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25% 떨어진 거잖아요. 2만원에서 15,000원까지 25% 떨어진 거니까. 그럼 이제 평당을 낮추면 당연히 한 5%, 10% 전후로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다 물려있으니까요. 당연히 한 거고. 그래서 매수한 다음에, 지금도 매수할 가치가 있는 거죠. 단, 제가 계속, 딱정이가, 날 정도로 제가 계속 언급하는데, 이 종목은
상장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묵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래서 묵힌 종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당연히 뭐 다 물려있으니까 누가 이익 보는 수 있는 상황 아니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만약 2만 원 전후에 매수했다면 떨어지면 계속 매수하고 이제 만약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급등한다 그때 이제 매수를 멈추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제가 사기 대상으로 매수하란 말 안 했는데 지금 매수를 들어가신 분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그 말 했죠. 매수는 좋은데 매수한 다음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종목 아니면 애초에 매수를 하지 말라. 그래도 이제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시겠죠. 뭐 제가 매수 판단할 뭐 적극을 할 상황은 아닌데 아무튼 사람이 HR을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던데 이 종목은 이제 매출이 좀 하락했지만 매출 큰 하락이 없고 제가 이 종목은 25,000원 전후라면 매수해도 뭐 읽긴 쉽지 않다. 이게 한 2분의 1토막 나잖아. 5만 원이면 2분의 1토막 나니까 당연히 매수 그 포인트예요. 이게 25,000원 자체가. 그리고 이제 BPS가 15,000원이니까 25,000원이면 PBR 1.78 정도 되는 거니까 매수랑 같이 충분하고요. 이 종목도 보세요. 은근슬쩍 외인이 많아요. 26%예요. 당연히 작년에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33% 같은 종목으로 외인이 꽤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외인이 지켜보고 있겠죠. 당연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대신 이제 올릴만 정당 사회를 찾고 있겠죠. 너무 과하게 떨어졌든지 실적이 뭐 많이 계산했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찍어서 날리는 거죠. 또 아무튼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과하게 떨어지면 자산가치 대비 뭐 시가치 대비 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하는 건데 아무튼 제가 2만원치 전후라면 정말 좋은 매수가다 판단했는데 최근에 이제 24,950원 찍고 지금 올라가는데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점쟁이 아닌데 이제 돈만 사는 이게 이제 몰라요. 다시 떨어질지 몰라요. 그냥 올라갈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돈만 사는 입장을 조금만 아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니까 근데 의외로 많이 맞아요. 솔직히 대신 이제 제가 욕심을 부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물려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뭐 상장하지 얼마 안 된 거 좀 매수했거든요. 재작년에 욕심을 버리면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물리는 거죠. 아무튼 뭐 제 말 듣고 했으면 25,000원 전후에 좀 한 주라도 매수해서 지켜보는 테스트사로 적합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다 모든 정보를 볼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아무튼 뭐 기본 이론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워낙 저희 수업 시간에도 거의 16시간 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다 강연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고 뭐 기존 강의도 있고 뭐 제가 이제 실사 학교 오신 분, 뭐, 이제, 필요해서 오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아실 분은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듣는 게 아니고, 구독자도 700명 겨우 넘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신 분도 100명, 200명 사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어떤 규칙적으로 종목을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좋게 생각하고요. 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당연히 뭐 75,000원 아래에 그냥 매입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6만 원 전후에 사면 좋겠죠. 매입가를 낮추면 좋겠죠. 근데 최근에 또 주가 많이 폭락해서 6만 원 아래로 잠깐 떨어진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연히 이 종목 좋은 것 같아는 매입했겠죠. 당연히 이 회사는 외인이 지금 매도 상황이 아니에요. 보시면 그쵸. 최근에 매도 안 해요. 잠깐 매도한 것은 이건 진짜 매도할 수 없고요.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 26,000원이 BPS니까 69,300원 정도가 PBR 3이에요. PBR 3이면 퍼 3이거든요. 69,900원 정도가 PBR 3이니까 PBR 3, 7만원 전후면 그냥 퍼 3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일정하게 한 주라도 매수하세요. 한 주라도 매수하면 제가 이제 뭐 매수를 공유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이게 30짜리를 쉽게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못 갖고 있거든요. 한 주라도 매수하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 주주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돈 버는 차원보다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다음엔 자신감 더 붙게 되는 거죠. 제가 너무 가축물을 계속 반복하니까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종목 보면 뭐 엔소프트 최근에 외인이 미치듯이 외모 좀 매수 중에 있잖아요. 그쵸? 뭐 거의 뭐 대놓고 매수하고 중이에요. 대놓고 매수 중이기 때문에 2.7대마다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거의 2.0 전후였는데 보세요. 1.8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쵸? 2.0 전후라면 정말 매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종목이에요. 그렇게 많이 좀 선호 대상인 종목이에요. 저희는 레벨업 된다, 주가 레벨업 된다, 지금 쉽게 매수 못 하는데, 외인들은 막 지금 보시면 이 시점 전부터 외인이 지금 계속 매수 중이잖아요. 왜 매수하겠어요? 이 회사 보니까 실제 개선됐는데 주가가 싸네, 아직. 그래서 매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찍어서 날리겠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연기금이 매도치인데, 이건 뭐 생각이 없는 거죠. 이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될 걸. 물론 이제 제가 고가 사가지고 물려있어서 지금 그 플러스 되니까 매도치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때 매수하셨으면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알아서 올릴 거예요. 최소한 1년 기다리면 여기 말하는 BPS 뭐 19 나오면 이건 무조건 20%는 먹는 거고, 이 너무 싸게 샀으면 적정가가 만약 40만 원이다. 그럼 이 갭도 먹는 거고 한 20%를 먹는 거고, 그러면 40%를 먹는 거죠. 그냥 1년 기다리면. 그게 주식판이니까요. 그 진리에 가까워요. 거의 진리에 가까워요. 솔직히. LG생활건강도 보시면 지금 2점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진짜 실적이 개선될 거 보이니까, 이거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건 보세요. 기간이 엄청 매수 중이에요. 외인도 매도 상황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매입까지 했으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수를 끝냈어야 돼요. 끝내고 지금 기다리는 상황인 거죠.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그냥 여행 가시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볼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종목이 너무 많고요. 솔직히 아무튼 항상 이 가격, 적정 가격, 이 종목 뭐 당연히 12,500원이 BPS니까 PBR 0.5라는 게 되게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6,300원, 뭐 5,000원 전후 5,000원에서 6,000원 뭐 매수했으면 PBR 0.5 아래잖아요. 이래서 ROE 10, 이건 준특급 종목은 약간 미흡한데 ROE 10에서 15 나온 종목을 PBR 0.5에 매수했다. 그럼 그냥 퍼 5잖아요, 그냥. 그쵸? ROE 10짜리를 PBR 0.5 해도 퍼 5인데 지금 ROE 10이 넘는 종목을 PBR 0.5면 그냥 퍼 5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당연히 이때 이제 매수 끝냈으면 당연히 먹는 거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기다릴 필요가, 과하게 올라가면 이제 매도 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주식 사이즈 중요한 매수 홀딩 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고요. 뭐 이런 가격, 좋은 가격, 뭐 5,000원 전후가 당연히 좋은 가격이 있죠. 이런 게 의미 있잖아요. 이런 선이 의미 있어요. 매수를 하면 떨어지면 계속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죠. 이 선을 지키는 상황에서는 계속 매수하고, 그다음 과하게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홀딩하고 지켜보든지 하는 거죠. 아무튼 종목 많은 종목 필요 없습니다. 단연코 많은 종목 필요 없고요. 많은 종목 오히려 매수하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고, 그냥 기업 실적, 이런 실적 있잖아요. 이런 실적 믿으시고 그냥 주가 떨어지면, 과하게 떨어지면 그냥 매수하고, 뭐 회사 상황이 이제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이 종목도 보시면 좀 현금상이 자세히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는 좋아지는데 주가만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때 가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10,000원 정도가 이제 고가라 치면 5,000원 전후면 2분의 1 토막이니까 당연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때 매수를 해서 그냥 올라가면 매도 치는 겁니다. 아니, 이제 자꾸 좀 기다려야죠. 이 종목은 좀 기다릴 필요, 지금도 PBR 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릴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이때 보니까 보시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1.2까지 올라갔어요. 1.2까지. 0.2부터 올라가니까 이게 커 보이는 거죠. 0.5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0.2부터 올라가시니까 거의 400% 가까이 올라갔어요. 22,000부터 많이 치고 올라갔으니까 거의 무섭죠. 이게 저시총인데. 이때 500억짜리인데 그게 지금 2,600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과하게 올랐을 때는 과하게 떨어진 거고, 또 이제 과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PBR 0.5까지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매력적이고, 그래서 누군가 발견하고, 저도 발견하고, 그분도 발견하고, 저는 이제 매수하기에 바쁘고, 그분도 올리는 자금까지 하는 거죠. 아무튼 장이 좋아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또 몰라요.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우신 분들은 그냥
10% 매수해 투자 수익이 났다 그럼 매도 쳐야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쁜 건 아니죠. 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걸 제가 권유하고 싶진 않고요. 이런 저가 매수했다. 그러면 홀딩하면 돼요. 홀딩하면 뭐 1년에 50%, 100%그 이상도 먹고 수익성 좋은 종목 뭐 300%까지 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수익성 대신 이제 수익성 탁월하냐 덜 타하고냐에 따라서 주가 진동폭, 이 오라는 폭이 달라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기업 가치다. 기업 가치가 이제 이렇게 증가할 수 있잖아요. 기업 가치. 기업 가치. 다 아실 내용이긴 한데, 또 반복하는 거죠. 어떤 놈은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로 기업 가치 증가하고, 어떤 놈은 이 정도 기울기로 기업 가치 증가하고, 어떤 놈은 그냥 기업 가치 증가 안 하고 그냥 기업 가치는 가만히 있고, 주가만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어떤 놈은 그러죠. 많은 종목이 KT도 그렇고 많은 종목이 그래요. 뭐 기업가 증가 안 하는 종목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기업가 증가 안 하는 종목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의 왔다 갔다. 이게 기본이고요. 뭐 ROE 10종목, ROE 15종목, ROE 20 이상 종목은 기업가치 기울기가 이러는데 주가가 이렇게 10짜리 이렇게 좀 더 올라가죠. 저점하고 고점이 점점 좀 올라가죠. 15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렇죠. 저점과 고점이 조금씩 올라가요. 20 이상은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과하게 올라가요. 20 이상은 또. 근데 과하게 또 떨어져요. 그래서 과하게 올라가요. 더. 근데 ROE 30이라면 ROE 30이라면 더 그러겠죠. 그래서 ROE 30.5 이런 30 되는 종목은 저점에 있었잖아요. 위에 올라가는 폭, 이 폭이 있잖아요. 이런 ROE 15나 10종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그런 종목 저점에 사는 게 투자 수익이 극대화돼요. 대신 이런 종목은 정말 저점이 이 저점이 안 오르기 때문에 저점이어도 여기니까 이 가격을 못 쓰니까 하방이 열려있다고 봐서 좀 쉽지 않은 거니까. 근데 ROE 10이나 15짜리는 옛날 저점보다 크게 안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오팜은 옛날 2년 전 저점을 뚫었고 한 7년 8년 시제까지 했으니까 더 매력적일 수 있죠. 그렇지만 올라가는 것은 이런 ROE 3.5, 20.5이 톡 올라가지고 왜냐면 기업가치 증가가 워낙 빠르니까 저점이 높아지잖아요. 저점이 이때 옛날 저점이 여기 있는데 지금 이후의 저점이 여기, 최근 시점이 여기니까 옛날 가격처럼 안 떨어지니까 시총이 클 거 아니에요. 대신 ROE 15나 10짜리는 옛날 저점보다 크게 안 올라갔잖아요. 특히 네오팜 같은 경우 자본 총계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그 시총을 뚫으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고 당연히 50% 이상 먹고 50%에서 100% 먹고 나올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업가치 대비 주가는 횡보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떤 종목도 그래요. 그렇지만 기업가치 증가 안 하는 종목은 더 밑점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계속. 이제 기업가치가 증가폭이 큰 종목은 이 진폭이 커요. 이 진폭이 훨씬 커요. 훨씬 내려가도 크고 올라가도 대신 저점도 크고 높고 고점도 높아져요. 점점. 이게 진리예요.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